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 앞주 한 거 또 들어봐요. 우리가 의사표시 마지막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자, 법 조문이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취소합니다.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도달주의. 자, 제2항 발송 후 보낸 놈이 죽어버렸어요. 사망 또는 맛이 갔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내가 보낸 취소 의사표시 괜찮아요. 보낸 놈은 죽었어도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 집에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합니다. 이 말을 법조문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그런 법조문이 많아서 그래요. 자, 이제 대리 의사표시 끝났어요. 대리의 세 가지 면. 자, 본인 갑, 을 대리인, 을이 병하고 계약하죠. 상대방 병. 첫 번째 측면 대리권, 두 번째 측면 대리행위, 세 번째 측면 모든 효과는 다 당사자인 본인에게 귀소. 이게 대리의 세 가지면. 그 다음에 복대리 봐야 되고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 자, 대리권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법률행위로 발생하는 대리를 임의대리라고 해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수권행위라고 하죠. 수권행위, 내 아파트 좀 팔아줘. 갑이 그한테 부탁했죠. 이걸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수권행위로 태어나는 대리인을 임의대리인. 일반에서 미성년자 부모님이 법이 대리인 되세요 해서 법에 따라 대리된 법정 대리인. 이게 대리권의 발생이고. 자, 대리권 제한이 들어갑니다. 두 개를 봐야 돼. 법조문 두 개. 첫 번째, 자기계약 안 됩니다. 대리인들이 지가 5억짜리를 1억에 정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아버려요. 자기계약 안 됩니다. 금지. 한 놈이 두 놈을 대리해.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쌍방대리도 법이 금지시켜요. 이게 바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 안 돼요. 본인을 위해서. 하지만 항상 예외가 있겠죠. 본인이 네가 산다고? 그래 고마워. 네가 사. 본인이 허락해줬어. 본인이 허락해줬으면 못할 게 없겠죠. 그래서 소수로는 할 수 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자, 깊게는 안 했지만 하나 얘기가 돼 있어요. 채무이행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월 달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래 안 되지만 본인이 네가 사줘 허락했거나 또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 명의 대리인한테 수권했죠.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이 세 놈은 어떻게 대리하느냐? 각자 따로따로 팔러다닙니다. 그래서 각자 대리가 원칙, 각자 따로따로 팔러다녀요. 각자 대리가 원칙. 하지만 갑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너희들 각자 따로따로 대리하지 말고 뭉쳐 공동으로 대리해. 이렇게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 이게 수인의 대리인. 자, 대리권의 소멸. 우리 법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의뢰 대리권을 소멸시킵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 본인은 한 가지, 사망. 본인이 사망하면 의뢰 대리권 소멸. 그 다음에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인이 맛이 가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어요. 대리인이 거지됐어요. 파산했어요. 그래서 대리인은 세 가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러면 대리권 소멸시킵니다. 사망했다고 해서 지들 상속인한테 승계시키지 않아. 이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본인의 사망이든 대리인의 사망이든 대리권은 바로 소멸, 상속시키지 않아요. 이게 소멸. 자, 이제 두 번째 측면, 을과 병이 한 매매계약 대리행위. 대리인이 법률행위에 따라서 대리행위. 세 가지를 배웁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해라. 현명주의. 이 대리행위에 문제가 발생해요.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자, 혁명주의는 병, 이거 내 아파트 아니야. 나는 갑의 대리인으로 나와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대리행위 하자. 의리한 이 매매계약 대리행위에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법조문은 의사표시동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리 비진리를 했거나 통정 의표시를 했거나 착오가 있었거나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거나. 자, 문제는 을은 사기당했는데 대리인은 사기당했는데 본인은 사기 안 당했어. 대리인은 착오가 있었는데 본인은 착오가 없어요. 자, 당사자는 본인이거든. 대리의 당사자는 본인 갑하고 이게 둘이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른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공안 압박들었으면 본인은 착오 취소해야 될 거고, 대리인이 사기 협박당했으면 본인은 이 계약을 취소로 날려야 돼. 지가 착오가 없다고 해도 날려야 되고, 지가 사기를 안 당해도 날려야 돼요.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는 현장에서 계약한 을이 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리인 기준으로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리니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어떤 걸 알고 있었대. 악이 선인데 몰라. 과실로 알지 못해. 이런 모든 사정은 본인 안 봐요. 무조건 대리인 기준. 그것만 딱 중심 잡으면 모든 문제 다 풀려요. 본인 안 봐. 대리인만 본다. 대리인 기준. 자, 세 번째. 대리인의 능력. 우리 법조문이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즉 5살짜리 미성년자도 본인이 숙고만 해준다면 이상 없이 대리인,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자,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비록 5살짜리가 병하고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지 부모,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아도 온전, 확정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5살짜리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아이스크림에 갑아파트를 팔아버렸다. 본인은 병을 찾아가서 얘 미성년자니까 제 부모 동의 안 받았으니까 제가 취소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절대 대리인의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이 대리 행위를 절대 취소 못해요. 대리인이 잘 팔았든 못 팔았든 모든 효과는 본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숙고했으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절대 취소할 수 없다. 엄청 나와요. 자, 마지막 효과 기소. 비록 계약은 대리인이 했지만 이 매매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당사자인 본인에게 따라서 주된 효과든 부수적 효과든 다 본인에게 발생하는데 시험은 부수적 효과, 취소 해제권이 나와요. 이 매매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다, 해제 사유가 있다.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지가 마음대로 취소, 해제로 못 날립니다. 그래서 본인만이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해제권도 다 본인에게 귀소. 그래서 본인이 취소하는 거지 이미 대리인은 따로 네가 취소까지 좀 해줘. 특별 수권을 해주지 않는 한 원칙 이미 대리인 취소, 해제권이 없다. 본인이 다 취소, 해제. 자, 복대리. 갑, 을, 병. 병이 복대리네요. 이 을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아버지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다. 그러면 복대리가 뭐냐?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선임은 했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병은 복대리인은 갑 아파트 팔러 다니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 이름 현명하고 법률행위해야 될 거고 비록 을이 지를 태어나게 했지만 동급. 그래서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인하고 병은 똑같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자, 대리인이 숙권행위, 선임으로만 태어나요. 따라서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나 임의대리인이요. 임의대리가 바로 숙권행위, 법률행위로 태어나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그래서 복대리 개념만 딱 잡으면 이 모든 질문이 다 해결돼요.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무권대리. 의리, 대리 권한도 없이 갑아파트, 갑당을 팔아버립니다. 자, 대리권이 없어요. 이걸 무권대리. 그러면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재산 못 날린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한 이 매매계약은 본인에게 무효.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5억짜리를 아들놈이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본인은 10억을 챙기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법이 허락을 해줘요. 추인하세요. 그래서 본인에게 추인권을 줘. 또 추인 잘못 팔았으면 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추인 거절권을 줘요. 자, 그러면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한 이 매매계약을 추인합니다. 의사표시를 쏴버리면 무효가 유효로 변해버려. 따라서 이 무효는 원래 무효는 영원히 무효, 변하지 않아요. 확정무효야. 그런데 이건 유효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한 이 법률행위 무효는 확정무효 반대말 유동적 변할 수 있는 유동적 무효라고요. 유동적 무효. 자, 추인 의사표시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법률효과 발생하죠. 형성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모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니까 다 형성권, 상대방 동의 따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추인합니다. 쏴버리면 바로 유효되는 효과가 발생. 자, 추인의 상대방. 본인은 누구에게 추인하느냐? 무권대리인 을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문제는 무권대리인에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이렉트를 안 했죠. 그래서 우리 병한테 아버지가 추인해서 이 사실을 알려줘서 상대방이 갑의 추인 사실을 얘가 알아야 갑은 지추인으로 대항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을이 안 알려줘서 상대방은 갑의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면 갑은 아무리 지가 추인했지만 병에게 지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아야 갑은 지추인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자, 추인의 상대방 했고 이제 추인의 효과. 5월 1일 날 을이 계약했지만 아버지가 추인은 2달 후 7월 1일 날 해요. 그러면 추인의 효과 유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가설을 올립니다. 을이 계약한 5월 1일자 소급. 그래서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법조문 소급표가 있다. 소급 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소급 유효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이제 추인 거절하면 확정무효가 되었고, 이제 상대방한테도 권리 2개 줘요. 공평하게. 상대방 병에게 추인할지 말지 물어볼 수 있는 최고권이라는 권리를 주고, 두 번째 10억에 샀어. 비싸게 샀죠. 병 입장에서. 그러면 날려버릴 수 있는 철회권도 줘요. 자, 최고 물어보는 최고. 추인할지 말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추인권자는 본인에게. 이달 말까지 추인할지 말지 답 좀 해줘요. 이렇게 물어봤어. 연락 없죠? 발하지 않냐면 추인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추인 거절로 본다.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본인에게 최고라는 것. 발하지 않냐면 추인 거절로 본다는 것. 자, 그러면 최고 너는 정체가 뭐니? 물어보니까 저는요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도 아니겠죠. 너는 뭐니? 저는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표시 법률행위랑 비슷하지만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의사적 요소는 있지만 의사표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법률행위 아닌 비슷한 준 법률행위라고 한다. 자, 악의 상대방. 을한테 대리권 없다는 거 알고 계약한 상대방도 악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그래서 원래 악의자에게는 나쁜 놈이라고 해서 법이 보호를 안 해주는데 최고권은 권리 줍니다. 물어봐. 본인 추인 안 해줄걸. 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악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외워버려. 최고 인정됩니다. 자, 철회. 비싸게 샀죠. 상대방이 날려버립니다. 확정 무효가 돼요. 유동적 상태를 확실히 무효로 날리는 의사표시요. 철회 의사표시. 자, 누구한테 날리느냐? 본인한테 날릴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양쪽으로 다 가요. 철회 상대방은 무권대리인도 되고 본인도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상대방 병이 을한테 대리권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악의 상대방이요. 이 나쁜 놈이죠. 어린 놈이 위임장 위조해서 파는 거 알면서도 계약서 쓰면 돼야 안 돼요. 오, 그러니까 이 악의 상대방에게 이 날릴 수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죠. 날린다고. 이런 정 권리는 법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악의 상대방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 9번 나왔어, 9번. 자, 그럼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느냐?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먼저 추인해버리면 확정유효가 돼버렸죠? 확정된 건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한 후라면 처리할 수 없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철회로 날렸다면 야, 확정무효가 됐죠? 본인은 역시 추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긴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대리까지 끝났어요. 이제 무효 갑니다. 무효. 자, 이제 민법 총칙, 무효 취소 조건기한 3개 남았어요. 자, 무효 페이지가 기본서 140페이지예요. 왼쪽 챕터 5 140페이지. 오른쪽이 141이에요. 그럼 왼쪽 몇 페이지가 되겠어요? 140이 되겠죠? 그건 다 아시겠지? 자, 챕터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예요. 자, 이제 흑판 봐봐요. 무효는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무효에서 배울 게 여기 무효 일반론하고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법률관계 이 2개 파트로 크게 나뉘고요. 자, 무효 일반론에서 의미 효과 뭐 그런 게 나올 거고 일부 무효를 배울 거예요. 일부 무효. 그 다음에 오늘은 안 하겠지만 1월달에 할 거예요. 무효행위의 유효한 행위로 일찬환 이런 내용이 있고 가장 중요한 무효인데 우리 유효로 합시다. 이게 바로 무효행위의 추인도 나왔죠. 무효인데 추인은 뭐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바꿔버리는 의사표시.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추인해서 과연 유효로 만들어 볼 수 있느냐에 관한 무효행위 추인. 무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무효 한 문제에서 여기에서 항상 정답증 바뀌어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볼 게 이제 무효의 의미 효과. 일단 설명부터 들으시고 무효. 우리 처음 법률행위 동네부터 계속 무효하고 있죠.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 가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 우리 계속 했어. 무효. 갑과 을이 매매하죠. 자, 이 매매계약에 따라 을은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 주세요. 라는 채권을 취득하죠. 이게 매매계약의 법률효과예요.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어.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래서 무효.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어. 바로 갑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아무런 법률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 효력, 힘은 권리라겠죠. 그래서 매수인, 계약은 했지만 소유권 주세요 라는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권 없어요. 채권이 없으면 쌍둥이인 채무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무. 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비록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는 돼 있지만 이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면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예요. 을 등기도 무효. 이게 이따가 배울 물권행위 유인론이에요. 그래서 매매가 무효면 을에게 넘어간 등기도 같이 무효. 와르르 무너져요. 첫머리가 무효면 그 뒷놈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을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얘는 소유자란 얘기요?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 여전히 갑이 소유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 변동도 소유권이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무효의 의미예요. 자, 고생해서 계약은 했지만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권도 발생하지 않고 주세할 수도 없고 줄 채무도 없을 거고 소유권 등기 박아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소유자는 여전히 갑인 거예요. 자, 민법은 누가 소유자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누가 소유자인지. 그래서 매매가 무효면 설사 을한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도 이 등기도 무효. 너 소유자냐? 소유자는 암놈.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라면 나중에 명의신탁이 그냥 해결돼요. 명의신탁이 이 법리에 따라 풀어갈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그렇게 하면 명의신탁 그냥 다 풀려버려요. 실명법. 그래서 실명법은 이 물권행위 유인론, 이 법칙이 그대로 작동돼요. 자, 그러면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겠지. 뭐니까? 여기 채무가 없죠? 채무 이행할 필요 없을 거고. 그런데 준 게 있다. 이행한 게 있다면 서로서로 받은 건 부당한 이득이 돼요. 부당한 이득이 돼서 서로서로 주인에게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무효의 효과, 이 효과가 서로서로 받은 건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놈의 부당이득 반환 때문에 헤맬 거야.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우리 시험 지문에 떠요.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끝나려면 법률행위가 무효로 밝혀져야겠죠. 그래서 무효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은 언제 나오느냐? 무효가 되면 서로서로 받은 건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봐요. 얘가 매매되고 5억을 받았다는 얘기요. 얘는 등기 받았죠? 근데 이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죠? 그러면 갑은 5억 돌려주고 너는 등기 말소하고 혹시 토지금을 인도받았다면 토지건물도 원주인 갑에게 서로서로 반환 돌려줘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무효의 의미 효과인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무효는 변하지 않아. 무효면 끝까지.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 확정적으로 무효.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가 이런 거예요. 유동적 무효는 예외. 원칙은 확정적. 무효는 확정적. 또 하나 절대적 무효가 나오죠. 절대적 무효. 자, 봐봐요. 우리 병에게 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병에게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매매 계약을 통해 팔았어. 문제는 병은 을이 등기돼 있으니까 소유자로 믿고 5억 주고 선의의 3자죠. 선의의 3자. 거래의 99%는 자,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갑과을 병부터가 항상 당사자 아닌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 아닌 제 3자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사례 문제 병이 나오면 무조건 3자예요. 3자. 처음에 갑과 을이 계약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 을이 병에게 매매로 팔았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병은 을로부터 돈 주고 사서 소유권 등기까지 받고 지가 이 토지 건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갑이 찾아와요. 갑이 찾아와서 요렇게 얘기해. 병, 잘 들어봐. 내가 을한테 판 전 주인인데 우리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요, 갑을 우리 지금 갑 얘기해요. 병한테 우리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고요. 암놈 등기가 무효면 당신 등기도 같이 무너져요. 당신 등기도 무효예요. 등기는 바뀌었지만 당신은 소유자가 아니고요. 내가 소유자예요.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재판 갔다고 해봐요. 판사님, 제 얘기 좀 들어봐요. 갑이 지가 소유자래요. 나한테 돌려달래요. 저 돈 주고 을한테 샀는데 저는 등기 믿고 산 소의 국민인데 갑이 돌려달래요. 판사님, 이게 말이 돼요? 저 등기 믿고 산 선의의 선량한 세금 잘 내는 선량한 국민이에요. 빨리 갑 좀 쩔로 쫓아버리세요. 자, 판사님 뭐라고 했느냐? 병한테 미안해요. 갑 말이 맞아요. 갑 말이 맞아요.
아니, 저 등기 믿고 샀다니까요. 국가가 마련한 등기. 나 판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부동산 등기에는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공신력이 없어요. 부동산 등기에 믿을 신 믿지 마세요. 부동산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아요. 이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라는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의뢰 등기를 믿고 산 선의의 삼자라 하더라도 보호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갑은 선의의 삼자에게도 이 무효로 들이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삼자, 선의를 포함한 모든 삼자에게 무효로 들이댈 수 있다. 이 무효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자, 우리 절대라는 개념, 힘이 세다겠죠? 절대. 온 우주까지 뻗쳐가는 힘이에요. 절대적으로 무효. 이 절대적 무효란 얘기는 물권행위 유인놈,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그 다음 등기 믿고 산 놈 보호되지 않아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요. 이런 게 연결돼서 나온 단어예요. 절대적 무효는. 그래서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가 다. 자, 병이 저한테 팔겠죠? 거래가 100명이 됐다 해봐. 다 무예요. 다 무란 얘기는 다 소유권 없고 소유자는 누구? 갑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 거래는 100사람한테 되었지만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 그래서 갑은 모든 사람한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힘,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가 나온다니. 그래서 무란 얘기는 없어. 그럼 한번 쉽게 생각해봐요. 매매가 무란 얘기는 매매계약을 했다 안 했다. 사실은 했지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없지. 안 팔았다니까. 법률행위가 무란 얘기는 지들은 고생해서 계약서 썼지만 계약 안 한 효과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같이 무효. 따라서 너희들은 소유권 없어,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앞놈. 하나 더. 앞놈 소유권 없으면 뒷놈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 이걸 승계 취득의 법리라고 해요. 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민법 총칙에서 이제 1월달, 3월달부터 할 거예요. 뒷놈 병이, 을로부터 산 뒷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선의 악의 다 나와요. 그러면 선의 악의를 보는 게 아니라 앞놈을 봐야 돼. 삼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누구한테 달렸느냐? 앞놈한테 달렸어. 을한테. 을이 만약 소유자라면 뒷놈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이에요. 앞놈이 소유자란 얘기는 이 등기가 유효란 얘기예요. 등기가 유효해야 있을 소유권이 있겠죠? 그래서 총칙은 등기가 무효도 유효도는 잘 안 나오고 그냥 다이렉트로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만 나와요. 앞놈이 소유권이 있으면 뒷놈은 설사 알고서 나쁜 놈, 악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소유권, 그대로 승계 취득. 소유권 있죠? 그대로 승계. 선악 보면 안 돼. 여기는 앞놈 소유권이 있으면 뒷놈도 있어. 근데 앞놈 등기가 없는 소유권 없죠? 그러면 어떻게 승계받을 거예요? 병은 소유자인 갑하고 거래한 게 아니라 소유자 아닌 을하고 거래했죠? 그러니까 소유권 앞놈이 없으면 뒷놈도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으로 해도 없고 앞놈 등기가 무효면 지도 같이 무효가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앞으로 이걸 총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갑이 선의 악의의 병에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장난을 쳐. 선의는 좋은 놈이니까 소유권 취득하고 악의는 느낌이 나쁜 놈이니까 취득 못하고 다 반대로 나와요. 반대야 반대. 그래서 나중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제가 앞놈을 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의, 병의 선악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뭘 본다? 앞놈, 을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보고 뒷놈 병의 소유권 취득을 판단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못 외워요. 선악병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민법은 기본을 확실히 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무효. 그런데 상대적 무효가 나오겠죠? 의사표시.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우리 법이 막아버렸죠? 선의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 원칙 무효가 바로 절대적 무효다. 이 절대적 무효. 오케이, 됐어요. 자, 무효 종류 여기서 나와요. 근데 간단해, 다 했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미 다 배운 거 정리하는 거야. 자, 이건 덜 중요하니까. 절대적 무효, 반대말, 상대적 무효. 절대라는 거, 이 세상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됐죠. 우주까지 무효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선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 선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오니까 여기서 해야겠네.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 따라서 선의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행위 동내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요? 시험은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 불공정. 우리 시험은 이 세 개밖에 안 나와.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반사회,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다 법률행위 동내 무효죠?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의로 나와요. 우리 시험은 선의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나는 이놈한테 들이댈 수가 있다. 힘이 세니까. 즉 갑이 소유자란 얘기예요. 소유자는 들이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의사표시 동내 무효는 우리 법이 선의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특별 법조문 선의의 3자 보호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비진이 원칙 유효 RR 무효. 비진이는 기억나요? 증여의사 없이 증여한다는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 불일치를 표의자 갑이 알고 해요. 비진이 효과 원칙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 문제는 예외죠. 상대방 의리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 그러면 비진이가 무효가 되죠. 예외로. 이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는 들이대지 못해. 마찬가지 갑과 을이 가짜매매 통정의 표시했죠. 통정의 표시 무효로는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확정무효. 이게 원칙이죠. 무효는 영원히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하지만 반대말이 나오죠. 유동적 무효. 시험은 이게 나온다는 유동적 무효. 자, 현재는 무효야. 그런데 변해버려. 어떤 행동이 개입되면 유효로 바뀌어 변하네. 따라서 이 무효는 변할 수 있는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이 한 을의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무효. 하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변해버리니까 이 무효는 확정 무효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 유동적 무효. 우리 시험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는 3개밖에 없어요. 3개. 지금 하나 한 거예요. 하나. 나중에 2개 배울 거예요. 총칙에서 2개 더 나와요. 일단 이놈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변해버리니까 이 무효는 확정 무효 아닌 유동적 무효다. 방금 제가 말한 그대로 외워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은 2개가 있어요.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단순 결론, 단순 암기하는 방법. 2번째 방법. 저같이 계속 풀어가는 방법.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변하니까 이 무효는 확정 무효 아닌 유동적 무효. 이렇게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저는 2번째 방법을 선호해요. 왜? 그래야 이해도가 높아지고 나중에 안 헷갈려요. 기억이 오래가.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시는 분은 제 방식대로 계속 1년 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민법 점수가 흔들리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자, 뭐 왜 좋은지 봤어. 자,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볼게요. 왜
왼쪽 서설. 서설의 양거래 1번 무효와 취소 구별해서 첫 번째 줄 무효는 동그라미 1번 중간 처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확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무야. 처음부터 무효 의미 없어 시험 안 나와요. 자, 맨 밑으로 와봐요. 다시 그냥 2번으로 갈 걸 그랬네. 2번 중간 목차 법률행위 무효에 서설의 양거래 1번 무효의 차라리 여기 보는 게 낫겠네. 동그라미 1번 무효란 오른쪽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확정되어 있죠. 뭐 이것만 보면 돼. 직접 시험 안 나요. 오른쪽 무효의 효과. 무효 효과.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첫 번째 줄 처음부터 오른쪽 무효의 효과예요. 찾았죠? 무효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소유권도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채무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는 없을 거고 이미 이행한 게 있다면 거기 나오죠? 이 단어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서로 받은 건 상대방 원주인에게 돌려주세요. 이게 무효의 효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밑줄만 하시고 자 이제 맨 밑에 목차 바뀝니다. 2번 목차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1번 목차 찾았죠? 자 첫 번째 줄 절대적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다. 이제 이해가 되죠? 제 설명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 이제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되니까 갑은 이 무효로 모든 3자 선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뜨는 거예요. 자 1번에 상대적 무효는 자 의사표시 동네겠죠. 둘만 무효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들이대지 못한다.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 둘만 무효 선의 병한테는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나중에 통정에서 1월달부터 계속 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유동적 무효는 자 유동적 무효 가볼게요. 어디 있느냐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겨서 왼쪽 중간 목차 3번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있죠. 자 두 번째 양가로 2번에 유동적 무효 목차 있죠. 자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줄이야. 3번에 양가로 2번 유동적 무효 중간 밑에 자 첫 번째 줄 현재는 무효 있죠. 그런데 추인에 의해 소급 유효가 될 수 있는 법적 상태 이게 바로 유동적 무효의 개념이야. 그러면 현재는 무효인데 무권대리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변하네.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간 오른쪽 무권대리죠. 여기가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 상태 여기가 별 3개예요. 무권대리냐 법률행위는 확정 무효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유 현재는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변하니까 변한다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 다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가 별 3개예요. 오늘 별 3개는 이거 하나예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일부 무효 갑니다. 일부 무효. 자 일부 무효는 법 조문만 하면 돼요. 법 조문. 자 이 법 조문 어렵지 않아요. 이 법 조문을 보기 전에 제가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부 무효는 종종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자 봐봐요. 일부 무효가 뭐냐 갑과 을이 매매를 했어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일건의 매매계약을 이렇게 표시할게. 이게 100%예요. 그런데 이 법률행위 일건의 매매계약 법률행위 30% 이 일부가 무효로 밝혀진 거예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30%가 무효란 얘기는 나머지 70%는 무효가 아닌 유효란 얘기예요. 자 그럴 때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이 계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즉 일부 무효인 경우 전부 무효로 날려버릴 것이냐 전부 무효로 같이 날려버릴 것이냐 아니면 너는 무효지만 나머지 70%는 유효니까
분리시킵니다. 너만 무효, 나머지는 유효 이렇게 분리시키느냐. 둘 중 하나야. 그러면 분리죠, 분리. 그러면 우리 법은 첫 번째를 선택했을까? 분리시켜서 너는 무효, 나머지는 유효 이렇게 분리시켰을까? 한번 찍어봐. 제가 얘기했죠. 우리 법이든 대부분이든 분리시키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 싫어해. 항상 통일성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법은 법률행위가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전부 무효로 날려버려요. 전부 무. 한꺼번에 통일성 있게. 이게 일부무효의 법률이에요. 그래서 자,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부 무효로 날립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전부 무효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하지만 모든 현상에는 예의가 있죠. 자, 전부 무효래. 그러니까 우리 반항합니다. 우리 판사님 왜 다 날리는 거예요? 무효란 얘기는 어른 나머지 70%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채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반항해요. 저는요 비록 30%는 무효지만 나머지 70%, 70개는 가지고 오고 싶어요. 70개는 사고 싶어요. 어떻게 좀 해봐. 이건 법이구나. 판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국회에 얘기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나머지 부분은 저 사고 싶어요 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나머지는 사세요. 유효로 만들어줘요. 이게 예외야. 그래서 원칙은 일부 무효의 경우 전부 무효가 원칙이지만 예외. 저는요 나머지 부분은 사고 싶어요 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나머지까지 무효로 날리지 않고 나머지는 유효로 분리시켜줘요. 그래서 분리가 예외예요. 그대로. 자, 이제 법조문. 이 법조문만 한 10번, 20번 읽으면 돼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예외. 그러나 그 무효 부분 30%가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 이 말을 넣어야 돼. 나머지 부분 70%는 법률행위를 했을 거다. 이게 뭐예요? 나머지 70%는 저 사고 싶어요 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는 나머지까지 무효로 날리지 않는다. 이렇게 느낌 있게 읽어야 돼. 나머지까지 무효로 날리지 않는다. 자, 봐봐요. 나머지 70%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느냐 한다 얘기는 무효 아니다, 유효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그 30%만 무효, 나머지는 무효 아니다, 유효.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리.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전부 무효가 원칙. 그 전부를 무효로 날립니다. 법조문. 그러나 예외. 그 무효 부분 30% 부분이 없더라도 저 나머지 부분은 샀을 거예요 라는 당사자의 이 단어가 떠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닌 유효. 너만 무효, 나머지는 유효. 이렇게 띄어 분리시켰죠. 이게 법조문이야. 그래서 일부 무효는 이것만 하면 돼요. 일부 무효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두세 번 나왔고 예외도 한 2번 나왔어요. 예외. 저 나머지는 사고 싶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가정적 의사라고 해요. 당사자의 가정. 그래서 이 단어가 또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런 우리 시험 지문도 있어요. 그건 맞는 지문이야. 그래서 이게 일부 무효. 간단하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자, 이놈은 정말 중요해요. 무효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거의 정답 지문이 바뀌어요. 출제도 많이 되고 정답 지문도 여기서 바뀝니다. 자, 봐봐요. 일단은 갑과 을이 항상 매매, 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강행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 매매계약이 첫 계약을 통한 불륜증여 반사회로 판단됐죠. 이 계약이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 법률행위로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강행법 위반, 반사회, 불공정 법률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무효예요. 무효예요. 그런데 갑과 을이 둘이 만나서 야, 가, 을이 한 얘기요? 우리가 한 고생해서 매매계약 했는데 법이 무효래. 이럴 수가 없지. 애인 무효래. 그러니까 을녀가 그러는 거죠.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아, 그래? 우리 법은 무효라고 했지만 우리끼리 그냥 유효로 하자. 즉 당사자가 이 무효인데 추인해서 의사표시 쏘아서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느냐. 자, 한번 생각해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법은 허용하지 않아요. 추인을 허용하지 않아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절대 유효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 조문이에요. 자, 명의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고 싶어도 절대로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요? 유효가 되지 않는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무효인 법률행위는 영원히 무효해. 변하지 않아. 니들이 아무리 추인해서 유효를 만들고 싶어도 추인해도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 유효되지 않아요. 이게 무효행위 추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매 무효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법률행위 동매 무효는 당사자 갑과 을이 추인하면 원래 유효로 변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고 싶어도 절대 유효로 만들 수가 없어. 유효로 되지 않아요. 자, 이유 왜 우리 법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을 허락하지 않느냐.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법조문에 박아버렸는 이유가 있어요. 법을 만드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지키라고 만든 법을 위반한 놈들이야. 판사의 짓거리 한 놈이야. 폭리자야. 그런데 이놈들이 지들끼리 유효로 만들어버리면 이 법들이 있으나 만화가 돼요. 법이 있으나 만화 되지. 법은 기껏 권리를 안 줬는데 당사자끼리 추인해서 유효 권리를 챙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 추인해도 유효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법조문 첫 번째 줄이에요. 이해됐어. 문제는 이놈의 두 번째 줄이에요. 그러나 예외 당사자가 갑과 을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슨 말일까? 아니,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근데 뭔 소리야? 그런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뭔 또 새로운 법률행위로 봐? 이 소리가 뭔 소리요? 연락이 어렵죠?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 법을 어렵게 만들어서. 자, 설명드리면 이제 알게 돼요. 동네가 바뀌어요. 갑과 을이 통정 허위 표시를 통한 가짜 매매. 가짜 매매는 통정 허위 표시와 같은 말이에요. 자,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피하게 친구를 하고 짜고 등기까지 넘겨주죠? 등기 넘겨줘요. 통정 허위 표시는 반드시 을한테 등기 넘겼죠. 왜? 경매 피해야 되니까. 자, 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 이 매매는 무효.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세트 이제 계속 1년 내내 들을 거예요.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너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 자, 통정의 표시 계약서 쓴 날은 5월 1일이야. 항상 5월 1일. 오늘이 7월 1일이 됐어.
자, 을이 그동안은 소유권 등기는 밖에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는 암놈이니까. 그런데 을이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 그러면 이 매매는 자가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계약서 7월 1일 다시 쓰고 무효 등기는 말소하고 새로 등기를 박아야 돼. 그러면 이미 계약서 써놓은 게 있고 등기도 자기 앞으로 와 있는데 새로 계약서 쓰고 새로 등기 박으려니 귀찮다는 얘기지. 법 어떻게 좀 해줘. 그러니까 법이 그런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요, 이 무효인 이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추인하세요. 추인하세요. 그러면요, 새로운 통정이 아닌 진짜 매매계약한 걸로 저희들이 봐드릴게요. 이게 새로운 법률행위 한 걸로 법이 봐줘요. 자, 무효행위 추인은 원래 안 되지만 가용법규 반사해. 저쪽 법률행위 동네가 아닌 의사표시 동네 무효. 저 두 번째 줄에 무효를 알고 할 때 무효는 법률행위 동네가 아니라 어떤 동네? 의사표시 동네예요. 의사표시 동네 무효의 경우에는 무효임을 알고 갑과을 니들이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한 걸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 한 걸로 본다. 무슨 말이냐? 새로 계약서 안 써도 되고 새로 등기 안 박아도 돼. 추인한 시점에 새로 계약 체결된 걸로 볼게. 이 의미예요. 애들을 위한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의사표시 동네에서만 허용이 돼요. 법률행위 동네는 절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이건 5번 나왔어. 법률행위 동네 무효. 그럼 저 세 놈 나와. 가행규정 위반, 반사회,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통정의표시, 비진이와 같은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한 걸로 본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나와요. 그러면 추인하면 이제 유효로 되는데 새로운 진짜 매매계약, 통정은 아니야겠죠? 이제 새로 진짜 사야 돼. 새로운 진짜 매매계약 체결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추인을 7월 1일 날 했죠. 그러면 항상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항상 이게 중요하다겠어요. 그러면 경우수는 2개요. 가짜 계약서 쓴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소급 유효가 되느냐. 아니면 추인 한때로부터 이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가 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추인 한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가 되느냐. 아니면 소급해서 가짜 매매계약서 쓴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소급 유효가 되느냐. 자,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 유효시킨다고 했어요. 소급표를 뒀어요. 통일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도 과연 무효행위 추인한 경우 소급 유효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이유가 있어.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요. 이유!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지. 소급하지 않아요. 소급 유효되지 않아요. 이유! 이놈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야. 그러면 7월 1일자에 갑과 을의 새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러면 모든 계약은 계약체란 이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소급효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소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은 이놈이 나와.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추인한 이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가 되는 거지. 통정 허용이면 계약 체결한 때부터 유효되는 게 아니다. 계약 체결은 항상 소급의 의미예요. 소급하지 않아요. 이놈이 정답주문이요. 정답주문. 왕별이요. 왕별. 그래서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효가 있죠? 그놈 거의 10번 나왔다니까? 이놈도 정답주문이 무효해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어요. 반대야, 반대. 소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쉽게요. 시간이 돼가고 있어. 자, 이 법조문은 외웁니다. 외워요. 무효에서 가장 많이 나온 파트니까. 자, 노란색 막 있죠?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조문이에요. 당사자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고 싶어도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무리 당사자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고 싶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조문 첫 번째 줄. 어느 동네냐? 법률행위 동네요. 가용법 위반, 반사회, 불공정. 자, 여기도 그래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아무리 당사자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고 싶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별 3개. 이게 나와요. 두 번째가 더 잘 나와요. 첫 번째도 나오고 두 번째 합쳐서 한 5, 6번 나왔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 3가지. 가용규정 위반, 반사회, 불공정,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 대표가 통정, 주로 통정으로 나와요. 통정의 표시, 의사표시, 무효는 우리 법이 갑박을 너희들 통정 내용을 알고 추인을 하면 이거 뭐예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걸 그대로 외워요. 외우면 편해. 새로운 더 이상 통정 가짜가 아닌 진짜 매매계약 체결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추인이 가능하다. 추인하면 새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추인 한때로부터 7월 1일자부터 새로운 진짜 매매계약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절대로 통정의 표시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즉 무효행위 추인은 완결 소급효가 없다. 이게 나와.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는 거예요. 결국 이 법조문이죠. 지금 대본 판례 해요 안 해요? 입문 때 안 하고 있어요. 대본 판례 거의 안 하죠. 근데 법조문 이렇게 많이 나와요. 법조문. 중요한 법조문이. 그래서 그대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그대로 외울 거예요. 뭐 지금 당장 여러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들으면 외워져요. 계속 들으면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합격자문이 갔는데 이 앞주에 어느 분이 그래요. 제 강의만 1000번 넘게 들었대요. 책을 안 봤대요. 강의만 듣고 문제만 풀었대요. 다 풀렸대요. 강의만 듣고 문제 훈련만 했대요. 책 안 봤대요. 요약집도 안 보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듣기만 했대. 그런 사람이 꽤 돼요. 운전할 때 듣고 제 강의만 듣고 그냥 책도 안 본대. 근데 문제가 다 풀린대. 제 목소리가 들린대. 미치겠대. 시험문에 제 목소리가 들린대. 있다 없다. 그 정도로 들리면 OX가 보여요. 진짜 합격생들의 모든 공통된 말 무지한히 많이 들어요. 무지한히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제가 또 다음 주에 요약해 드릴 거 아니야. 지금은 본 강의 전체를 들으세요. 요약은 가끔 듣고 또 나중에 들어도 돼요. 지금은 본 강의 전체를 계속 들어요. 그래서 얘들이 다 시험 지문이에요. 시험 지문. 그렇지.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지. 왜? 법이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이 단어 때문에. 새로운 진짜 매매계약 체결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 유효지. 새롭죠. 7월 1일자에 매매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거예요. 이때부터 유효지. 뭔 거슬러 가겠어.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효가 없다. 오케이. 10분간 쉬고 교재는 정리할게요.